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한 주를 보냈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서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정희입니다. 네, 또다시 찾아온 공포의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한 주 내내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금요일 우리 시장 다시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연휴와 주말 빼고는 10거래일 연속으로 시장을 제동하는 장치가 발동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또다시 7,000선을 내줬습니다. 장중 낙폭이 커지며 6,690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대 하락하며 748선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체의 투매가 사이드카의 영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인해서 자금이 이동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글로벌 기술주도 일제히 약세였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던 알파벳과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이는 우리 시장 기술주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장 속에서 끝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주식 라운지에서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 통해 만나보고 오시죠. 네, 토요일의 주식 라운지 오늘은 대한민국 1등 트레이더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지난주 이 시장에 우리 국내 증시 정말 어질어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주를 마무리하며 이번 주를 돌아봤을 때 와, 여전히 어질어질한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정말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시장이 좀 상승하면서 안정되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뭐 사이드카가 일상이 된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우리 증시 역사상 전례 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이 8월의 흐름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인사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트레이더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도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지나간 그런 시장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냉탕, 온탕이 아니고 거의 뭐 끓는 물과 얼음물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보이는데 뭐 근데 지금 제가 한번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크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만 41번의 사이드카, 7번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하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전례 없는 아주 변동성이 큰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례 없는 큰 상승의 시장, 큰 대세 상승의 시장이 나올 때 보통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미국 시장이든 과거 이제 시장의 데이터를 봤을 때 큰 상승장을 나왔을 때 그런 변동성은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었다 보시면 되겠고, 이 변동성이 수반되었다고 해서 시장이 빠진다고 보다는 변동성이 그렇다고 해서 상방에 대해서 반등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전에 이미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고점에서 빠른 조정이 좀 되돌림이 있었지만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제가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되돌림은 필연적으로 거치고 간다. 그래서 우리 지금 후반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또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또 그 와중에도 주도주가 나오고 주도주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이 어디쯤에 지나가고 있고 그런 종목들, 이런 와중에도 주도주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게 되고 어떤 주도주들을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오늘 관심 있게 오늘 알려드리면서 다음 주 시장 함께 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다시금 불이 붙으면서 중동발 악재로 유가가 상승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이런 악재 부담을 느끼며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조정이 오면 더 빠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난주부터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정리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면서 다음 주에도 굵직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이런 이슈들이 가뜩이나 컸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에게는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을 이끌 테마 이슈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슈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제가 뉴스들을 한번 모아보고 다음 주 시장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일 중요한 뉴스는 누가 뭐래도 이제 구글 실적 발표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뭡니까? AI 슈퍼사이클. 자, AI 슈퍼사이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가 뭡니까? 반도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만한 이번에 첫 번째 발표가 바로 이제 구글 알파벳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자, 단순 실적 발표 좋다, 안 좋다는 문제되지 않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얼마나 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구글,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거야, 투자를 할 거야를 밝히는데 우리는 모든 전 세계의 시장이 집중되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올해 190억 불, 우리나라 하나로 한 300조 원을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거다, 만들 거다, 투입할 거다. 자, 중요한 것보다 내년에 더 투입할 거다. 자, 이 팩트죠. 이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지금 지출을 계획했기 때문에 지금 지출 전황도 데이터 센터의 지출 전황도 밝혔기 때문에 요거는 팩트죠. 공식 오피셜한 발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반도체가 지금 핑크아웃이다에 얼마 전까지 시장이 폭락할 때 후행적으로 폭락하기 전에 말씀한 게 시장이 하락할 때 반도체 이렇게 해서 핑크아웃이다. 하락할 거야. 이런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 관련된 추측성 뉴스들만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자, 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지금 사라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검색해도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뉴스는 상당히 많이 사라진 상태고 그냥 숫자로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구글이 앞으로 올해 300조, 내년은 300조 이상 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진다. 데이터 센터란 뭡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 반도체 들어가고 뭐 서버, 렉 들어가고 그다음에 뭡니까? 전력 인프라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련 AI 관련 종목들은 저는 지금 최근 큰 상승이 나왔고 전력은 큰 상승이 나왔고 그 상승을 다시 한번 조금 후반기를 위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의미는 저는 뭐 V자 반등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뭐 반등을 위해서 일부 시작을 했다 보이고 앞으로 다음 주는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실제 이제 어제 마감된 미국 시장을 보면 제가 보니까 반도체 sek터는 쉬어갔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쉬어가면 미국도 쉬어가는 그런 영향이 많죠. 이제 우리가 반도체 흐름은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런데 뭐 반도체가 끝났다, AI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또 양호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AI 사이클 자체는 뭐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전을 막 돌았다, 전환전을 돌았다 보시면 되겠고 그런 그림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구글만큼 중요한 게 뭐게 인텔의 실적 발표인데 또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고 앞으로 가이던스도 상당히 우리 기대보다 더 좋게 발표를 했는데 자, 구글도 증명을 했고 가장 어떻게 보면 반도체 CPU 관련해서 파운드리 관련해서 제일 중심에 있는 인텔 CPU를 모르시면 아무도 없죠. 가장 이제 뭐 GPU가 요즘 뭐 많이 지금 엔비디아나 AMD나 GPU나 TPU 이런 게 많이 떴지만 그 전에 CPU의 강자, 기본적인 PC의 서브 PC나 게임 PC들의 이 강자들은 뭡니까? CPU 강자는 인텔입니다. 그만큼 인텔의 실적 발표 중요했다. 그런데 15년 만에 분기 최대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상당히 좋은 소식이 나온 거죠.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를 하나씩 뭐 주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강한 반등은 V자 반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숫자로서 하나씩 그 우려감들을 해소해가고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다음 상승을 위해서 그런 시장이 의미 있는 시장이었지 보입니다. 물론 저도 이번 주 시장이 막 V자 반등 나오고 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한 주식을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통계를 계속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V자 반등 사실 잘 안 나옵니다. 그런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와야 돼요. 단기적으로 시스템적인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V자 반등 정도가 나오지 그 외에는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시장이 반등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점진적으로 박스권도 만들었다가 우상향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높은 지점, 전고점 돌파를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빅테크들이나 이 반도체 관련 업계 미국 대표 기업들의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 의미 있는 발표라고 보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시장이 눌렀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약간 뺐던 다시 한번 가는 척하다 다시 눌렸던 그런 이슈가 됐죠. 중동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되면서 브렌트유가 2달 만에 100달러 돌파. 근데 이거 왜 이거 하면 전쟁 난다고 해서 바로 빠지냐? 이겁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른다. 유가가 금리를 자극한다. 금리를 상승을 하면 기술주들의 자금 순환이 좀 압박이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하는 건데 새롭지는 않은 거다. 기존에 뭐 새로운 악재가 나오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나온 게 아니고 기존의 악재 그냥 하락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하락한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 재탕을 하는 그런 악재였지 않나 보입니다. 자, 뭐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전쟁 하루 아침이라도 다시 또 휴전, 종전, MOU 한다. 하면 또 유가는 또 빠지고 또 주가는 관련해서 이 관련 우려는 또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근데 다만 이 뉴스로 인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오늘 아침에는 뭐 이런 식으로 방산주나 유가 관련 종목들,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겠네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유가 관련 종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 이미 한번 경험했죠. 휴전, 종전의 이야기 나오면 쑥 빠지면서 또 그런 언제 그러냐 듯이 또 유가는 빠지고 유가 관련 종목들은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관련해서는 지금 시기에서는 좀 봐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뭐 그렇게 임팩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보입니다. 자, 그 네 번째가 이제 바로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좀 턴을 했던 종목들이 나왔는데 조선 관련 종목들이죠. 자, 지금 한미 조선 협력센터를 출범했다. 뭐 마스가 한다 하는데 구체적인 뭔가 가시적인 게 없었지만 이번에 이제 한미 조선 협력센터를 출범하고 미 하원 의원이 이제 또 우리나라 조선서도 방문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한미 조선 협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 사실 우리가 급한 것보다는 미국이 더 급합니다. 미국이 더 급합니다. 뭐 미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항공모함을 운영하면서 뭐 세계 경찰 역할을 하죠. 자, 근데 미국은 지금 전체 선박이 전투함이 미 군함이 290 초반대 290척 정도 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어느 정도냐? 실제로 중국은 지금 한 330에서 많게는 거의 400척이 육박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벌써 추월을 한 거예요. 물론 대수만 보면 중국이 많다. 중국이 많지만 전체 톤수나 항공모함 척수 미국이 11대, 지금 중국이 한 3대 정도가 있죠. 그리고 퀄리티 면에서는 아직 많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지금 페이스가 중요한 거죠. 자, 지금 미국은 유지하는 게 버겁다. 10년 뒤에 지금 이대로 그대로 동맹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10년 뒤에 왜냐하면 미국은 조선 산업이 이미 쇠퇴해 있고 사실상 거의 조선 산업이 이제 명맥을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10년 뒤에는 추월을 당한다. 퀄리티 면에서도 추월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맹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 그만큼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나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실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군함을 너희들이 만들 수 있게 이제 법을 바꿔서
허락해줄게. 지금 이제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모처럼 이 종목들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조선 관련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자, 이런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차트를 보면서 우리 시장이 어디쯤 와 있냐? 자, 우리 시장이 어디쯤 와 있냐 보자면 자, 지금 뭐 주식시장은 큰 의미에서는 이제 항상 이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큰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끄는 아이템이라네요. 혁신적인 그런 아이템이 나왔을 때 그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을 해서 시장이 쭉 상승을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 한 5, 6년 이상 상승이 나오더라. 자, 보더라. 근데 과거에 뭡니까? 닷컴 버블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팡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종목들이 빅테크들이 크게 상승했던 시기도 있었죠. 2010년도 때. 그때도 5, 6년 상승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제조업이 부흥했을 때 그 당시에도 1920년대 그때도 크게 상승했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냐? 자, 지금 저는 AI라고 하는 이 혁명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저는 인터넷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닷컴 버블보다 약하다고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냐. 인간의 이 노동력을 오피스든 아니면 공장에서든 인간의 노동력을 대부분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혁명, AI 혁명이지 않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AI가 얘기 나오가 된 지가 벌써 한 3, 4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요 정도 와 있다. 자, 이 정도 와 있다. 자, 이 정도 근데 요즘에 최근 하락이 좀 나왔죠? 자, 하락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한 반 정도로 돌았을 때 그 슈퍼 사이클이 한 30% 가까운 30, 40% 가까운 많게는 되돌림은 항상 있었다. 여기서까지 되돌림은 항상 있었다. 자, 이 지금 되돌림이 나왔고 자, 이번 주는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어느게 이 되돌림의 통계 내에서 무작정 빠질 수 없습니다. 뭐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어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슨의 이런 기본적인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빼줘도 이미 우리나라 코스피는 역사적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더 빼긴 쉽지 않다. 근데 여기서 얼만큼 빠른 속도로 쌍봉을 만들면서 회복하냐가 이제 관건이다. 네. 물론 저도 이렇게 과거 사례처럼 더 가파른 두 번째 후반전에는 보통 상승이 나올 때 막판 피날레를 만들면서 이때 각도보다 더 가팔라지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바인데 저도 물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든 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과거 이제 패턴을 봤을 때 이런 되돌림이 나오고 전고점까지 한번 도전하더라. 예, 전고점까지. 지금 한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할 거다. 물론 기분 좋게 멋지게 반등은 안 나올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올라갔죠. 흔들면서 올라갔어요. 네, V자 반등보다는 상당히 많이 흔들면서 불안감을 주면서 올라갈 거다. 쉽게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 하지만 전고점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대표 기업들의 이런 성장성이나 그리고 지금 실적을 봤을 때는 그 정도는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고점까지 한 30% 구간에서 올라올 때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기 대응을 잘해야지 또 여기서 또 대응하기 또 표현하겠죠. 일단 플랜 A, 플랜 B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않나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상당히 중요하죠.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하다. 자, 왜 또 중요하나? 자, 왜 중요하냐? 바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우선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올려드렸던 건데 중요한 게 많다 했다. 저 말씀드렸는데 자, 우선 이제 구글 실적 발표했죠. 자, 일단 동그라미 잘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구글이 이번
실적 300조 투자한다. 데이터 센터에. 그리고 내년에 더 투자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혀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좀 부족한 합당하지 않은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에 24일 날 새벽에 발표한 게 뭡니까? 금요일 새벽에 인텔도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인텔도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풀 가동하고 있다. 앞으로 가이던스는 더 좋게 나올 것 같다 하고 밝혔기 때문에 반도체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또 역시나 인텔 실적이 숫자로서 증명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 또 있죠.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뭐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만 이제 이 얼마나 이 시장에서 이 기대감,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냐에 따라서 좋다 안 좋다 나쁘겠지 결정되겠지만 기본적인 어닝 자체는 우리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서 봤듯이 나쁠 건 없다. 물론 인센티브 성과급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느냐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나쁠 거 없다. 자, 요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근데 나쁠 건 없다 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최근에 메타 쇼크가 많이 있었죠. 메타가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건데 그 데이터 센터 일부를 임대 비즈니스로 돌릴 거다 하면서 그냥 뭐 줄인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일부는 임대할 거다 했는데 뭐 얼마나 남아들었으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한다고 데이터 센터 부족한 거 아니었어? 하면서 메타 쇼크를 하면서 하락이 나왔지만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전혀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다. 그냥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일부를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입장에서 그렇게 좀 돌린 거다. 메타는 전혀 그런 거 없다. 우리는 계속 더 늘릴 거다고 다시 해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가 그 관련된 우려를 또 제대로 또 해소할 수 있는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또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7월 30일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새벽 정도에 발표를 할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이퍼스케일러에 빼놓을 수 없죠. 마이크로소프트, MS도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우리도 공격적으로 할 거다. 왜냐? 좋게 공격적으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AI 기반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센터 수가 조금 이거 좀 부담스럽네요. 좀 줄일게요. 발표를 하면 뭡니까? 우리는 AI 지금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자체 부족하기 때문에 메타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가이드에서 긍정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제 알파벳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구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한 그룹을 가지 않을까. 자, 알파벳 안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시장은 이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이 실적을 보고 앞으로 이 가이던스를 보고 전망을 보고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후반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삼성 확정 실적, 요거는 뭐 잠정 실적에서 이미 나왔었고 또 아마존이 중요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게 AWS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죠.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운영하는 게 이제 아마존인데 아마존도 이제 이 강력한 하이퍼스케일러로서 실적을 발표하고 앞으로 가이던스를 발표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음 주 방향을 좀 제대로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뭐 반도체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뭐 루머나 우려감 이 정도는 나왔었지만 저는 반도체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숫자적으로 증명된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이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그 수요에 대해 폭발적인 수요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고 증명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마냥 걱정만 하면 될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하신 분들, 네,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흔들리는지 실제로 기업의 가치가 흔들리는지 성장성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보고 저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함께 한번 현명하게 대처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관전 포인트와 다음 주 시장의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번 주에 있었던 알파벳의 실적 발표,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견조한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발표되고 나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미장에서 반도체가 강했던 날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주간 흐름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금요일장에서 삼전 닉스가 7%, 8% 넘게 하락했는데요. 어제 반도체 업종이 좀 눌리면서 투자자분들 다시금 불안함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강한 주도주를 선점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찾아오는 기회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교육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을 이끌 주도주는 전문가님의 거북선 기법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거북선 기법을 통해서 감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확실한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북선 기법은 전문가님의 도구 통해서 보다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AI 거북선 검색기와 로켓 수급 포착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핵심 섹터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거북선 기법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멋진 기법인데요.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거북선 기법, 뭐 말 그대로 거북선, 이 전쟁통 같은 시장에서 거북선 하면 절대 지지 않을 것 같고 든든한 그런 게 바로 거북선 기법이고, 이 거북선 기법, 이순신 장군님이 아마 떠오르실 텐데, 자, 이순신 장군님은 왜군들과 이제 전투를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 23번 정도를 하셨다. 근데 23전, 23승이라 완승을 거두셨다. 이게 나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죠. 외국인들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런 놀라운 업적, 역사적인 업적을 이루셨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제 전략에 대해서, 이 전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길 수 있는 전투에 영향을 집중하셨기 때문에 판단하고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 뭐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 총소리 만났을 뿐이지. 네, 근데 이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너무 맨손으로 막 남들은 지금 탱크 전투기 막 몰고 다니는데 너무 그냥 막연하게 수익이 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주린이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홀딩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고 매도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매수할 때 더 전략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거북선 기법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강력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거북선 기법이라고 보이고, 제가 오늘 한번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북선 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종목들이냐?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6월, 7월 시장 어렵다고 하지만 종목들이 안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위주로 계속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종목들이 포착이 되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 하이닉스 반복해서 나오죠.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종목, 아는 자리가 왔을 때 타점을 잡는 게 사실 거북선 기법의 핵심이고, 최근에 이제 테스라라는 종목도 타점이 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변동성이 크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변동성이 크다. 장중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종가에 포착을 하면 되겠죠. 종가에. 흔히 종가 베팅, 종가 매수라고도 말하시는데, 자, 장중 변동성을 맞을 필요 없이 종가에 또 공략을 하면 된다. 자,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식 이 거북선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AI 거북선 검색기라는 걸 통해서 타점을 잡아가고 있는데, 일단 공식을 알아야겠죠. 원리를 알아야겠죠. 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마 이거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냥 좋으니까 추격 매수하고 나쁘다니까 파는 거고 그렇게 하실 텐데, 주가가 일단 상승하는 원리부터 알아야 되죠. 기본 인기가 제일 중요하죠. 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재료, 수급, 차트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세 가지 중요하다.
자, 이 재료 수급 차트를 주면 만족하면 상승을 하겠지만 그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찾기는 쉽지 않죠. 물론 제가 이제 브리핑 많이 드리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 수급 차트를 만족을 했냐 안 했냐를 기준이 되는 그런 특별 지표들이 있겠죠. 이 지표가 있다. 지표를 입력을 해서 서버에 넣는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하겠죠. 순식간에. 사람보다 훨씬 빨리 계산하겠죠. 아,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다. 자, 그렇게 뭐 될까요? 뭐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현대힘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LIG 디펜스 뭐 이런 애들 포착됐죠? 네, 이런 식으로 재료 수급 차트 맞는 종목들이 검색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무기도 없이 대응하면 안 된다. 검증된 무기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지금 변동성이 크다는 시장에서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시장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변동성 이꼴 뭐 상방 하방이든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미 조정이 이미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승을 위해서 반등을 위한 가장 큰 선제적인 조건 뭡니까? 가격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냐? 그겁니다. 지금 이제 시간적인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미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을 보고 우리는 대응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봤죠?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한 건 없다. 밸류에이션 최하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마구잡이로 대응한 게 아니고 이를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반기에 갈 종목들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삼성익사 이런 종목들, 뭐 저는 하반기에 갈 종목도 크게 변하지 않고 이 중심에서 AI라는 이런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주도주 중심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보는데, 자, 어떤 식으로 전반기에 공략을 했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많이 이제 포착을 했었는데, 그렇죠? 많이 포착했습니다. 뭐 실제 이거보다 더 많지만 이렇게 포착. 자, 포착하는 지점, 검색된 지점을 보니까 검색기에 거의 이제 반등하기 직전, 추김에서 반등하기 직전에 포착이 되더라. 그렇죠? 이왕이면 포착되고 나서 빠지는 것보다는 포착되고 나서 반등, 포착되고 나서 반등, 포착되고 나서 반등. 자, 이런 타점이 많이 나오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상반기에 이만큼 올랐지만 하반기에 이만큼 뭐 똑같이 오른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반기에도 이 비슷한 타점은 또 기회가 올 거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점을 잘 보고 하반기에도 변동성이 크지만 대응을 할 수 있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걸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이 타점을 전략적으로 잘 실행하면서 해야지만 이 변동성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고, 뭐 전반기에도 이렇게 했고 하반기에도 비슷하게 기회가 올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삼전닉스라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이제 ADR 상장까지 이루어지면서 지금 뭐 저는 뭐 결국 뭐 ADR이 뭐 좋냐, 본주가 좋냐, 뭐 그거는 큰 의미 없다 봅니다. 그냥 이제 지금 프리미엄이 좀 과하게 벌어져 있긴 하지만 TSMC가 ADR 상장했던 것처럼 프리미엄은 한 20% 내로 다시 줄어드는 과정이고, 결국 뭡니까? 프리미엄이 줄어든다고 뭐 주가가 가고 안 가고 아니고 결국은 삼성 하이닉스의 뭡니까? 본질,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관련된 오해는 조금씩 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오해가 풀리고 있는 만큼 다음 주는 좀 중요하고 좀 더 힘 있는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그래도 많이 오해가 다른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이닉스도 전반기에 이렇게 열심히 타점이 잡혔었죠. 후반기에도 다르지 않을 거다. 자,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느낌이 이런데 이렇게 공략한다. 타점을 잡는다. 그게 아니죠. 기계적으로 일정한 통계에 따라서 원하는 자리 왔을 때만 타점을 잡고, 그리고 과하다 싶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다음에 최근 종목을 보자면 이번 주죠. 이번 주 7월 20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큰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종가 베팅 이런 말씀을 종가 배 말씀을 드렸는데 자, 테스 이 변동성이 막 큰데 실제는 더 컸죠. 아침에 차트가 잘렸지만 더 크고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기준이 왔을 때 종가 기준으로서 이렇게 타점이 잡힌다. 검대기 포착. 그다음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넥스 트레이드 시작하자마자 9.96% 정도 최고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욕심 부리지 않고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변동성이 큰 거 인정입니다. 우리가 대응하기 쉽지 않다. 난이도 올라간다. 그럼 우리는 변동성을 맞을 필요 없다. 변동성을 피해서 종가 기준으로서 공략을 한다면 좀 더 안락하게, 더 편안하게 이런 종목들을 종가에 공략을 해서 아침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다음 주에도 브리핑이 들려 있으니까 나도 이런 전략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도 변동성을 잘 이겨내시면서 거북선 기법을 통해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거북선 기법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전쟁통 같은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특히 방송에서도 여러 번 반도체 투톱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역시 대형주의 마스터이신 만큼 거북선 기법 활용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매 타점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에는 전문가님의 검색기에 테스가 포착이 됐었죠. 포착된 이후로 갭상승 뜨면서 9%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매일 교육방에서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교육방에서는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시장 흐름도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I 거북선 검색기와 로켓 수급 포착기 이 두 가지 활용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점검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희 주식 라운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음으로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인데요. 이번 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연속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이제 삼성 E&A. 과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 E&A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하락이 나왔는데 유독 또 상승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유가 관련해서 유가 관련 테마주는 아니죠. 하지만 유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더 유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삼성 E&A다. 자, 그 이유는 중동 주요 산유국에서 초대형 가스 석유화학 프로젝트 수주를 많이 맡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오른다 이런 프로젝트가 더 활발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입지가 넓은 삼성 E&A는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해외 수주 올해 지금 수주 페이스만 봐도 이제 목표 초과 달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유가 상승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뿐 뿐만 아니라 자, 삼성 들어가 있죠, 삼성. 자, 삼성. 지금 제일 중심에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자, 지금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 당장 2배가 늘어나도 생산량이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네, 빨리 지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열심히 이미 짓고 있는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도 2030년 넘어야지. 빨리 땡긴다. 10년 땡긴다고 했는데도 2030년 넣어야지 본격 풀 가동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 공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자, 이 누가 짓냐 반도체 공장? 삼성 거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누다? 삼성 E&A가 짓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 관련 캐파 증설에 하이테크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도체 공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본 삼성 E&A가 지어본 매출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도체 AI 산업에서 인프라 산업에서 AI 시대의 어떻게 보면 수혜주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가 상승,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또 특이했던 점 뭡니까?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풍력,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 애들이 많이 올랐는데
삼성이 뭐다? 수소나 암모니아 이런 탄소 포집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도 미래 성장을 이렇게 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많습니다. 뭐 지금 뭐 시장이 빠지는 요인과 피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좀 많이 쉬었죠. 많이 쉬었지만 충분히 이제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유가 상승, 반도체, 하이테크 산업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하방 박스권을 돌파할지 한번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데 삼성 E&A 매수 타점은 뭐 다음 월요일 시초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53,000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서 다음 주와 함께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E&A에 이어서 다음 종목을 보자면 뭐 이 종목도 아주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이 나오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현대힘스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 하원이 실무진이 자, 우리나라 조선소를 방문해 세 군데를 방문했는데 자, 함정 협력의 현실화 단계에 되지 않냐. 마스가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군함 쪽, 해군 쪽에 진출한다는 의미가 큰 겁니다. 네, 해군 쪽에 진출한다는 거는 함정, 해군, 군함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보고 지금 뭐 미국이 천조국이라 하죠. 천조국이라 해서 국방비를 1,000조를 이상을 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은 비중이 해군력에 씁니다. 그냥 11척의 항공모함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배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자금이 걸려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많은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힘스가 왜 중요하냐? 자, 국내 1위 블록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제 배는 한 개의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부분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여기를 붙여가지고 큰 배가 되는 거다. 자, 그런데 그 블록 중에서도 곡블록이라 해서 블록이 이렇게 곡선이 돼 있는 그렇게 딱 다 맞아야겠죠. 그래서 이 기술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근데 이 기술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지만 현대힘스가 그 관련해서 일단 국내 1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 군함의 생산을 맡게 된다면 현대힘스가 고효율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독보적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 자, 해군이 생산도 하지만 MRO죠. 유지 정비 보수. 우리가 이제 MRO 산업을 계속해서 따낸다. 뭐 한마디로 배를 리모델링 한다 보시면 돼요. 리모델링. 그 관련해서 현대힘스가 많은 이런 안정적인 또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이 안 좋았죠. 그런 와중에도 원형 바닥을 만들면서 크게 치고 올라왔다. 힘이 이제 붙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힘스 오늘 매수가 시초가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한 18,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 E&A랑 현대힘스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자, 이 관련 종목들 관련 브리핑은 제가 다음 주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 주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다음 주 한번 제대로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시장의 관심 종목으로 삼성 E&A와 현대힘스 짚어주셨습니다. 삼성 E&A는 1차 목표가로 53,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현대힘스는 18,500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다음 주 시장을 이끌 히든 종목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진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공략주는 이제 LS 일렉트릭입니다. 자, 지금 뭐 구글 실적 발표했죠. 그다음에 뭐 인텔 실적 발표했죠. 자, 교집합이 뭡니까?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AI 산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시작할 거다. 더 강력하게 진행될 거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라는 게 결국 그 핵심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반도체 중요하죠. 그다음에 뭐 기판, 서버렉,
뭐 중요하죠. CPU 뭐 중요하죠. MLCC 뭐 중요하죠. 그다음 빠질 수 없는 게 거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전력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다. 자, AI 산업이 슈퍼사이클이 시작할 때 오히려 반도체보다 먼저 좀 치고 나갔던 게 전력 인프라입니다. 교성중공업이나 뭐 LS 일렉트릭이나 현대일렉트릭이나 네. 그런 종목들이다. 그래서 AI 산업에서 저는 지금 시장이 결국 뭡니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거. 저는 딱 두 개라고 봅니다. AI 산업에서. 바로 이제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부족 현상, 쇼티지 현상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이 관련 전력 인프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고 LS 일렉트릭이 관련 종목으로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자, 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실적이 너무 좋다. 실적 이번 주 발표했죠? 자, 이번 주 발표했는데 1,780억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자, 수주 잔고는 무려 7조 원 정도 규모로 엄청나게 기대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AI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고 실적이 실제로 잘 나왔고 앞으로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막 상회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유럽, 중동, 아세안 등 이 시장도 본격적으로 넓혀지고 있다. 북미만 또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사우디도 지금 데이터 센터 막 공격적으로 만든다고 전 세계에서 이 전력 설비 수요가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 인프라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중심에 특히 데이터 센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LS 일렉트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충분히 조정이 좀 이루어졌고 이제는 다시 좀 출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자, LS 일렉트릭 매수 타점은 뭐 월요일 저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22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24만 원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아침에 매일 브리핑 진행하니까 브리핑을 함께 하시면 될 테고 제 얼굴도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될 텐데 자, LS 일렉트릭 말고 또 강력한 종목을 제가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만 드릴게요. 월요일 날 확인하시고 우선 힌트만 드리자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바로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독점적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AI 데이터 센터 신설 시 고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증권가에는 전례 없는 성장 사이클이라고 밝혀 있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도 LS 일렉트릭 못지않게 강력한 종목인 만큼 제가 월요일 날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 못 드렸으니까 그 나머지 내용은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와 함께 하실 공간에서 열심히 제가 브리핑할 예정이니까 마냥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통계나 데이터 좀 분석하면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시장을 함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공략주는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전력 설비 주 안에서도 AI 인프라 관련 핵심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로는 22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2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선별하신 히든 종목으로는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이 궁금한 분들 위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교육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AI 거북선 검색기와 로켓 수급 포착기,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검색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의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 전문가님께서는 매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장 초반 브리핑부터 전문가님께서 예측하는 시장 시나리오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투자하시면서 고민 많으셨던 분들은 문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주식 라운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7월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